반갑습니다. 김미연입니다. 오늘은 법률문서 중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내용증명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영상 후반부에 직접 화면에서 내용증명 작성하는 것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 전에 내용증명이 언제 필요한지, 어떻게 보내는지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런 내용이나 내용증명을 사용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내용증명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알아두시면 매우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내용 증명은 말 그대로 내용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어떤 내용을 반드시 증명을 해야 되는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사례를 예를 들어서 이 내용 증명 우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한번 감을 잡아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여성분을 A라고 하고 매수인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남성분을 B라고 해보겠습니다. 매도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땅을 산다고 전제를 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계약이 체결된 거거든요. 그러면 잔금 지급기일에 나머지 잔대금과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동시행 관계에서 주고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잔금 날짜가 됐는데 이 B분이 도망간 것 같아요. 나타나질 않습니다. 아마 가격이 폭등해서 그 돈 주고 팔기는 아까웠든지 무슨 이유가 있겠죠. 계속 독촉해도 묵묵부답입니다. 예, 쌩까고 있죠. 그래서 결국 하다 못해 A는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고 계약금의 2배, 원래 계약금과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을 합쳐서 2배를 돌려달라 이렇게 청구합니다. 주로 소송에서 청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A가 과연 승소할 수 있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당연히 지금 B가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A의 이 청구는 타당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의 이 소송은 반드시 승소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계약이 어떻게 해제되는지 계약 해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 해제는 중요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어서 이 내용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별도의 제 강의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계약은 지금 이 사례가 이행지체 사례입니다. 변지가 지났는데 쌩까고 있는 이때는 반드시 독촉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민법에는 최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민법에는 최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독촉한다는 의미입니다. 최고한다, 최고한다, 독촉한다. 이렇게 해야만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이 독촉을 하지 않으면 해제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발생한 해제권을 행사하면 이때 비로 해제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행지체 때는 반드시 독촉해야 되고 독촉해야 해제권이 발생하고 해제권이 발생해야 해제를 하고 그래야 해제가 되는 겁니다. 이 독촉이라는 게 만약에 없으면 계약은 아무리 해제한다고 해도 해제되는 게 아닙니다. 소송으로 했다 그러면 이 2가지 독촉을 했다는 사실과 해제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게 증명돼야 됩니다. 만약 이게 증명되지 않으면 계약은 그대로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언제 문제가 되느냐면 소송 후에 가격이 다시 올랐어요. 그 땅에. 그럼 B는 계약을 유지하는 게 좋죠. 폭락돼 버린 땅을 원래 가격대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계약이 유지됐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이거죠. 저는 독촉받은 사실이 없다.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독촉받은 사실이 없으면
해제권 자체가 없습니다. A한테. 그러면 A가 아무리 뭐 해제한다 해도 해제는 안 된 거예요. 계약이 살아 있습니다. 그럼 소송까지 들어왔는데 계약은 살아 있어요. 그다음에 소송 안에서 등기 서류를 준비해서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B는 자기 할 거 다 한 거예요. 계약 살아 있고 등기 서류 넘겨줄 준비를 해놨고. 그러면 A가 오히려 자기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계약 해제했으니 돈 달라고 소송한 자리에서 자기 돈을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소송 패소, 그다음에 잔금 안 주면 계약금 몰수가 오히려 되는 거예요. 참 묘하게 느껴지시죠? 근데 이게 실무상으로도 많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행지체 때는 반드시 독촉을 해야 되고 이 독촉은 소송으로 갔을 때 증명돼야 됩니다. 이 독촉이 그렇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독촉이라는 게. 계약금이 수억, 수십억, 수백억일 때 그 2배가 되는 돈, 위약금까지. 그 2배가 되는 돈이 누구한테 가느냐가 바로 이 하나, 이 독촉 하나로 운명이 갈리는 겁니다. 소송에서 이 독촉을 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송 가서 독촉하면 되지 않느냐? 안 됩니다. 이미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먼저 이행을 해버리면 더 이상 이행지체가 아니기 때문에 독촉을 해도 해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당시에 독촉을 해야 되고 독촉했다는 것을 증거로 남겨야 됩니다. 이렇게 나중에 상대방이 부인할 경우를 대비해서 별도의 증명 방법을 강구해 놔야 됩니다. 이때 가장 간편한 방법이 바로 내용증명 우편이 되는 겁니다. 내용증명으로 독촉을 해 놨다면 나중에 상대가 부인하더라도 법원에 그 내용증명을 제출하는 걸로 증명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계약금과 위약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하죠. 따라서 이렇게 그 당시에 했다는 게 증명돼야 되는 것은 전부 내용증명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처럼 중요한 의사표시가 무엇이 있느냐.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이행지체에서 독촉, 그다음에 해제권을 행사했다는 이 행사. 해제권을 언제 행사했냐에 따라서 그 행사하는 시점에서 해제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 시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차이에 지연 손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해제 전에 어떤 다른 사정 변경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해제가 되느냐 그 시간의 기록이 매우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다음 채권 양도 통지. 채권 양도 통지라는 거는 뭐냐면 채권을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이제 돈을 갚아야 돼요. 돈을 갚아야 되는데 A는 C한테서 받을 돈이 있어요. 그러면 돈을 갚아도 되지만 A가 어떻게 하냐면 B한테 내가 C한테 받을 게 있으니까 당신이 이거를 받아가세요. 그러니까 요 채권을 이렇게 방향을 바꿔준 거. 이게 채권 양도입니다. 채권 양도. 그러면 이 채권 양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일단 A하고 B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돼요. 너 C한테서 받아갈래? 오케이. 그러면 채권 양도 약속이 있어야 되고 여기가 다 안 쓰겠습니다. 지금 아이스크림 스크린 레코더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좀 미숙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둘이 이제 약속을 하고 C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C가 여기다가 알려줘야 됩니다. B한테 갚으세요 라고 알려줘야 돼요. A가 해야 됩니다. B가 하면 안 되고 A가. 요게 채권양도 통지입니다. C한테 하는 거 요거. 자, 이게 내용증명으로 이제 하라는 거죠. 자, B한테 갚어라고 이걸 내용증명을 한다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A가 D D한테 갚어 해놓고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D한테도 갚을 게 있는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A가 D하고 사이에서 D가 자꾸 쪼으니까 내가 C한테 받을 거 있으니까 그걸 당신한테 줄게요라고 해서 한 번 더 양도를 하는 겁니다. 이중 양도죠. B한테 한 번 하고 D한테 하고 그리고 또 통지를 하는 거예요. D한테 갚으시오. 그럼 C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B한테 갚으라고 하는 거 하나 번호를 매겨볼까요? 테스트 삼아. 지금 두 개의 채권 양도 통지가 온 겁니다. 두 개가 이렇게. 그럼 C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갚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이제 갚아야 될 때가 됐을 때 C 입장에서는 이때 먼저 통지된 거, 날짜가 먼저 통지된 것을 따라야만 C는 자기 책임을 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연도 통지는 누가 먼저 C한테 도달됐느냐가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도달됐는지 선우를 따지려면 말로 하는 건 증명이 안 되잖아요. 일반 우편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를 해야 나중에 거기에 날짜가 찍히니까 그 날짜를 갖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연도 통지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야 된다. B나 D 입장에서 요구할 수 있죠. A한테. C한테 통지할 때 내용증명으로 하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계약 갱신 청구 또는 거부. 이거는 이제 임대차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때, 계약 갱신 청구할 때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서 내가 이때 청구했다는 걸 이제 증명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계약 갱신 청구하는데 기간 제한이 있거든요. 그 기간 안에 했다는 게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때 했다는 게 나와줘야 됩니다. 갱신 거부도 마찬가지고. 특별법상 임대차가 아니라 일반 임대차는 기간 없는 임대차는 소멸 통고를 한 다음에 임대인 쪽에서 소멸 통고하면 6개월이 지나면 해지되죠. 그러면 그 6개월을 따지려면 언제 통보가 됐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증명으로 그 날짜를 특정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그 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실의 고지, 어떤 사실을 상대방이 알고 있다, 알지 못한다는 법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책임에 있어서. 몰랐을 때 책임이 없는 경우도 있고 알았을 때 가중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을 때 그때 그냥 내가 전화로 알려줬다. 그럼 상대방은 나는 못 들었다. 이러면은 그때 가서 뒤늦게 알려준 건 의미가 없습니다.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그 당시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명중명으로 어떤 사실을 알려주면 그게 그 시간이 기록에 남기 때문에 법정에서 나는 몰랐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주로 명중명이 실생활에서 이런 경우 많이 사용됩니다. 경고의 의미도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오라든지 내용증명으로 고지하지 않고 소송에 들어갔을 때 나는 몰랐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을 고지할 때 내용증명으로 해둘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뭐 소멸시효 중단이라든지 뭐 권리행사 이것도 그때 법률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률 효과가 그때 발생했다는 점을 확인시켜 놓을 때는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에 모아놓은 것이 전부는 아니고 주로 이런 경우들은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해야 된다.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거는 내용증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법적으로 뭐 나중에 달라지는 건 없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일반 뭐 문안 편지나 이런 것도 그럴 필요 없고. 근데 여기 있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이런 의사표시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해야만 됩니다. 자,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우체국에 가서 보내시면 돼요. 우체국에 가서 이제 세부를 작성해 가거든요. 원본 하나, 부본 둘이라는데 그냥 같은 거 3개 출력해서 가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를 상대방한테 보내고
우체국 하나, 나 하나. 우체국에서는 1년 동안 보관돼 있으니까 이 사이에는 다시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낸 내용에 대해서. 이걸 보내서 반송되지 않으면 도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검색이 됩니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 이 도달은 앞에 보신 그 의사표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근데 반송됐으면 그쪽에 이제 도달은 안 된 거잖아요. 그럼 도달의 효과는 없지만 발송하는 걸로 발생하는 효과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민법을 전반적으로 배우셔야 되는데 보냈다는 점에 대한 법률 효과는 있으니까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요즘은 보내고 확인하는 게 인터넷 우체국으로 잘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꼭 방문을 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우체국에서 우편 메뉴 들어가시면 발송하고 송달이 다 가능합니다. 자, 이제 내용들은 쭉 살펴봤고 이제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작성하는 내용은 앞에 보신 이 사람들의 이 부동산 매매 계약상 독촉하는 거, 독촉해서 계약 해제 효과를 발생시키는 이 부분, 이거에 대한 것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걸 하나 작성하실 줄 알면 아까 말씀드린 다른 부분도 그 내용을 조금씩만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설명하면서 직접 작성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사람이 작성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작성하는 겁니다. 이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는 거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목은 내용 증명으로 하셔도 되고 뭐 독촉장 하셔도 되고 최고서 하셔도 되고 제목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냥 일단 내용 증명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보내는 사람 이제 누가 보내고 누가 받고를 여기다 이제 당사자를 쓰시면 되는데 모든 법률 문서는 당사자 특정이 제일 중요하죠. 뭐 순서는 관계없는데 주로 내용 증명을 받는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통상 받는 사람 먼저 씁니다. 순서는 상관없어요. 또 명칭도 수신인 하든 뭐 채무자라고 하든 당신이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누구한테 보낸다라는 의미로 수신인. 그다음에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이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주민등록번호고 지금 부동산 매매 계약 같은 경우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주민등록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는 개인정보 중에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야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을 겁니다. 만약에 다른 사안에서 명중을 보내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 생년월일을 안다고 생년월일만 쓰든지 뭐 인상착의를 쓰든지 별명을 쓰든지 하여튼 아는 정보를 다 여기다 넣으실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것. 이름만 가지고는 특정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단서가 될 만한 건 넣으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계약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기는 이제 주소를 쓰는데 우편번호를 반드시 쓰세요. 이게 이제 우체국에서 보내는 거니까 우체국에서는 우편번호를 가지고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우편번호를 적지 않으면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적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번거롭지 않게 미리 적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받을 주소를 적으셔야 돼요. 뭐 어디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내면 받을 수 있는 주소를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아시면 여기 전화번호를 적어 놓으시면 송달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모르면 안 적으셔도 되고. 그다음 보낸 사람 발신인. 제 이름으로 해볼까요? 보내는 사람의 인적사항은 많이 중요하진 않아요. 이건 내가 보냈다는 게 어차피 증명이 되기 때문에 많이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뭐 최소한의 그 정보만 넣으셔도 됩니다. 다 넣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닌데 이 내용 증명을 보내는 취지를 좀 요약을 해서 제목으로 달아 놓으시면 조금 보기가 좋습니다.
세련돼지거든요. 또 나중에 법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제목을 해석함으로 해서 내용을 알 수도 있고. 이 사건에서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매매계약 이행 촉구의 건. 제목만 봐도 내용을 알 수 있죠. 내용을 안 써도 저 제목만 봐도 아, 독촉을 하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날짜를 적는 거는 여러 매매 계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중에 당신과 나 사이에 이날 체결한 계약이다 하면 계약 자체가 또 특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상 이런 문구를 넣어요. 기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무궁한 발전 기원하지 않더라도 형식상 그냥 뭐 써서 그냥 예의를 갖춘다는 의미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 생략해도 관계없습니다. 제목이나 요 첫 줄 이런 건 생략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어차피 들어가야 될 내용은 딱 하나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냥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아래와 같이 독촉합니다.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냥 뭐 형식으로 하나 그냥 만들어 놓으셔도 되고요. 아래 독촉하는 내용을 쓸 거예요. 근데 뭐 바로 쓰면은 좀 뜬금없으니까 과정을 간략하게, 최대한 간략하게. 이 당사자 사이에 위 계약 체결 이후 이미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교부 날짜인 2020년 10월 잔금 11월 25일이 경과했습니다. 지났습니다. 편한 말로 지났습니다. 어려운 말 쓸 필요 없어요. 이 날짜에 발신인은 잔금을 준비해 약속 장소인 어디에 시간 맞춰 도착했으나 수신인은 나타나지 않고 현재까지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뒤에 문장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왜 독촉을 하는지 그 과정을 그냥 간략하게 정리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서 내가 부득이 발신인은 해도 되고 내가 해도 되고 본 내용 증명을 통해 마지막으로 촉구합니다. 독촉은 한 번만 하면 돼요. 여러 번 할 필요 없고 한 번 해서 기간을 줘서 한 번 해서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뭐 2번 해야 된다, 3번 해야 된다 이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기하가 이 내용 증명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준비해 발신인이 준비한 잔금과 기하가 이 내용 증명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7일 이내라고 한 거는 예를 들어서 내용 증명이 너무 늦게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날짜를 특정해 버리면 내용 증명이 그 뒤에 가면 그것도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니까 내용 증명을 받은 후 며칠 이내 이렇게 통상 합니다. 저 기간은 그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시간 정도 주면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7일 주면 준비가 되겠죠. 그래서 7일을 주는 겁니다. 하루 이내 이러면 조금 곤란하고. 그래서 뭐 통상 7일 이내, 10일 이내 이런 식으로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준비해 발신인의 잔대금과 교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서 설명을 드릴 게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쌍무계약이라고 하는데 부동산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 뭐 잠시 말씀드리면 A하고 B가 이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으면 A는 이제 매매 대금을 주는 거고 여기는 이제
뭐 땅을 주든지 부동산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둘의 관계가 서로 엮여 있죠. 얘가 주는 거, 얘가 주는 게 엮여 있습니다. 어느 한쪽도 먼저 상대방 거를 가져와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내가 상대방 거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내 것이 준비됐다는 것을 표시해 줘야 됩니다. 내 걸 준비 안 하고 독촉만 하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매매 대금 준비했다는 표시를 여기에 남겨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준비해 놨으니 네가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 너의 의무를 이행해라. 이게 두 개가 동시행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매매 계약에선 요 부분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것만 촉구하는 게 아니다. 내 거, 내가 해야 될 것을 준비했다는 표시를 하고 상대방 걸 요구해라. 매매 계약에서는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앞에 부분은 없어도 돼요. 요거 한 줄만 써도 사실은 되지만 과정을 쓰기 위해서 이런 거고 요 한 줄에 들어가는 의미 요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 이건 이제 동시이행 관계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동시이행. 동시이행. 이것은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쌍무 계약의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이거는 별도의 민법 강의, 저의 실전 테마 민법 동시이행 항변권 부분을 배우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필요하신 분은 해당 강의를 들으시고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는 반드시 이 형태가 됩니다. 예외 없이. 자, 그래서 기아가 이 내용 증명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준비해 내가 준비한 매매 잔대금과 교환할거를 촉구합니다. 또는 내가 매매 잔대금을 준비해 놨으니 7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가져오세요. 예, 이렇게 하면은 끝난 거예요. 여기 번호를 한번 그냥 보기 좋게 매겨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촉구라는 요 말, 독촉, 예, 이런 거, 그 다음에 나는 준비됐다. 너의 것을 달라. 요것만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독촉하는 내용이 되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여기 뭐 첨부서류를 쓸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아닌데 어차피 상대방도 매매계약서를 갖고 있으니까 굳이 여기에 포함해서 할 필요는 없는데 구색 갖춘다고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없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작성한 날짜 2020년 12월 12일 이거는 작성한 날짜니까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보낼 때 여기에 내용 증명이 가는 날짜는 우체국에서 찍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성한 날짜는 뭐 그냥 작성하는 그날 날짜로 하면 되고 언제 작성했던 우체국에 갔을 때 그때 찍어주는 날짜가 법적 효력이 있던 날짜입니다. 발시는 김변 뭐 도장을 찍든 뭐 이게 내가 썼다는 그 증명이 될 수 있게 도장을 찍으시면 되고요. 한번 다듬어 볼까요? 내용 증명 좀 키워주고 수신인, 발신인 조금 진하게 해주고 뭐 중요한 거 아닌데 저는 제목을 조금 진하게 하거나 밑줄을 치거나 합니다. 이게 내용을 반영하니까. 그다음에 아래 그냥 읽기 좋게 정도. 뭐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읽을 수 있으면 되는데 조금 읽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 됐어요. 내용 증명. 그러면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이행 촉구하는 내용 증명으로 완성된 겁니다. 말씀드렸죠? 핵심적으로 이거 들어가야 된다고. 다른 건 없어도 돼요. 요것만 있으면 됩니다. 요것만. 촉구라는 말 들어가고. 이렇게 요것만 있으면 됩니다. 내용 증명 간결해야 돼요. 간결하게 그 아까 중요한 의사표시만 딱 들어가면 됩니다. 다른 건 안 넣어도 돼요. 요거를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이 7일이 지나면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내용 증명 한 번 더 보냅니다. 내용 증명해서 제목이 이제 이렇게 바뀌겠죠.
따로 쓸까요? 뭐, 며칠자까지 똑같고, 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의 건, 뭐 이렇게 해서 또 기하의 무관 발전 기원합니다. 제목 관련해 아래가 또 위에 건 지우고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거 그대로 활용하시면 돼요. 위 당사 사이에 날짜는 지났습니다. 위 날짜에 발신은 잔금을 준비해 여기에 도착했으나 수신은 나타나지 않고 이 부분 바꾸면 되겠죠. 않고 연락이 되지 않아 부득이 몇 년 몇 월 며칠 요 날짜가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12월 12일 이행 촉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부득이 발신은 본 내용 증명을 통해 계약을 해지합니다. 계약을 해제합니다. 이 3번 요건 지우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계약 해제의 내용 증명이 되겠습니다. 보기 어려우신가요? 이렇게 지워서 쓰시면 됩니다. 똑같이. 일단 오늘 작성하는 것은 계약 해제를 위해 사전에 하는 이행 촉구에 관련된 내용 증명을 이렇게 작성해 봤습니다. 지우고. 예. 쉽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